그래서 우리는 뇌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뭐 배웠을 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는 계속 열심히 해래요. 근육이 반복될까 주구장창 공만 쳐래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쳤어요. 치니까 지금 저도 사면에 엘보 다 와 있고요. 손목 다 나갔어요. 손목 다 나가고 지금 그냥 샤워기도 못 들어요. 샤워 들면 팔 아프고 나중에 엘보 뜯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추구장창 공만 친 거죠. 네. 그래서 근육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기억하죠? 뇌가 기억을 합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우리가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오감이 눈, 청각, 코, 촉각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럼 정보가 뇌신경회로를 자극을 하고 뇌에서는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하고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신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차트를 볼게요. 자, 우리 신체를 움직이는 거는 신경외과 헵필드라는 교수가 호문클루스라는 지금 신체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여러 가지의 부분이 우리 신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누르니까 여기가 움직이고 여기 누르니까 여기 움직이고 여기에 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어떤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뭐 예를 조금 안 좋은 예지만요. 저희 부친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올해 나이로 하면 68이십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오른쪽에 출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왼쪽이 편마비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뇌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뇌가 조금 진짜 찢어져가지고 피가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편마비가 오니까 아예 한쪽은 아예 마비가 온 거예요. 아예 마비가 오는데 정말 팔, 다리 아예 못 쓰지만 뭐까지 못 써. 안에 있는 장기들 모든 부분에서 마비가 오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그 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를 어떻게 자극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도 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제가 나누었는데 단기 기억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경험을 수초 동안 의식 속에서 유지하는 기억을 얘기하고 장기 기억은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얘기해요. 제 전화번호는 9230-8284입니다. 정말 제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9230. 그쵸. 이게 지금 단기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듣고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단기 기억을 짧게 수초에서 30초 가량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장기 기억은 뭐냐? 예전에 살고 있던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그냥 기억하고 있죠? 주소. 옛날에 혹시 이사 가기 전에 주소 아시나요? 본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나누는데 단기 기억을 아까 다시 한 번 더 설명. 제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참 기억 안 나죠. 이거요. 네. 그렇죠. 기억 안 나요. 그게 인간의 기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미칩니다. 정보 계속 들어오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뇌는 뺄 것 버리고 단기 기억은 짧게 자꾸 버리고 지우고 넣고.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학습을 해야지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아무 생각 안 해도 나오는 게 골프잖아요. 지금 내가 그 프로님한테 배워서 프로님 머리 잡고 팔 뻗어야 돼 하면서 아이들이 팔 뻗어야지 하고 있어요. 그럼 하다가 기억하고 나중에 잠시 갔는데 아까는 됐는데 갑자기 안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팔 뻗어야지. 그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계속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기 기억이라는 거는 7 플러스 2 정도 돼요. 한 7개 정도 또는 7개에서 9개 또는 5개 정도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짧게 아까 전화번호를 제가 7자리 8자리를 얘기한 게 짧게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 10자리를 제가 얘기했다면 기억하기 힘들고요.
예, 그게 이제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7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우리가 걷는 거, 뭐 운전 다들 하고 오셨지만 처음에 운전하실 때는 어떻게 되죠? 긴장해갖고 힘들고 하는데 절로 보라면 좌회전도 못해가지고 막 어렵잖아요. 지금은 전화도 받고 한 손으로도 운전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 내가 몇 도 돌려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게 장기 기억되는 반복학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뇌신경 회로가 약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게 1000억 개 이상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왼쪽 편에 이게 하나의 뉴런입니다. 뉴런인데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 뉴런끼리 연합을 해요. 뉴런끼리 이렇게 딱 붙어지게 되면 계속 반복을 하면 쟤네들끼리 전기 자극을 통해서 뉴런이 붙어서 나중에는 그 비슷한 아까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을 통해서 뇌에서 분석을 하고 관련된 뇌신경 회로가 행동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뇌를 어떻게 기억시키느냐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이 단기 기억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데, 단기 기억을 넣을 때 아까 얘기한 퍼팅을 하는데 안 들어가면 어떠지 하면서 연습을 한 친구들은 그 기억이 계속 반복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부분을 단기 기억 속에 뭘 넣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 그래서 철학자의 괴테가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되는 작은 노력이라는 말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은 뭐 우리 만번의 법칙 아시죠? 만번은 하루에 뭐 3시간, 뭐 하루 8시간을 뭐 3년을 하면 만번이 되고, 하루에 3시간을 뭐 10년을 하면 만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반복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골병도 네? 그렇게 많이 운동하면 골병도 많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부상도 방지하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뭐 마사지도 하지만은 이런 것도 다 적시적절하게 쉴 때는 쉬게 하고 에너지 보충할 때 보충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계속 시킨다고. 옛날에 뭐 라면 먹고 뭐 그때 뭐 누구죠? 인천에 그 라면 먹고 그럼 골병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빙하우스의 이제 기억의 망각곡선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보면 10분 동안 처음에는 기억력이 높아졌다가 10분 지나면 이렇게 그래프 쑥 떨어져서 놔둬요. 근데 10분이 지나갈 때쯤 다시 반복을 하면 그게 하루가 가는 거야. 근데 하루 지나고 나서 슉 또 떨어지죠? 지금 노란색으로 봤을 때. 근데 또 하루 지나기 전에 또 똑같은 걸 반복을 하면 걔가 계속 높아지면서 기억이 강화된다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되려면 무조건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운동신경 좀 한두 번 해갖고 된다? 안 되죠. 근데 그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되냐면 어릴 때부터 참 관련된 뇌신경 회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골프를 하면 조금 더 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분들 어릴 때 야구도 해보고 뭔가 휘두는 걸 해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골프를 잘 해요. 조금씩.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해보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평상시에 그런 훈련 관련 뇌신경 회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학습할 것이냐.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에 따라서 신체는 반응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신체에 관련된 기억들이 재생이 된다는 거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샷이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으면 그 분석을 통해서 신체에 명령을 내리면 부정적으로 행했던 근육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각성 상태라는 부분인데, 앞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뭐 투쟁 도피 반응과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각성이라는 것은 적정 각성 상태가 이상적인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심리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시합을 왔는데 한 두세 올 치는데 오비 나고 갑자기 뭐 스코어 엉망했어요. 근데 뒤 앞쪽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쉬기 싫어가지고 왜 그런 경우?
했죠? 오래 했어요. 네. 근데 5월달에 장기에 하셔가지고 풀을 뽑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각성 상태가 낮아진 저각성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각성 상태에서는 신체는 분명히 졸림과 집중이 안 되고 멍하고 기능이 마비되면서 감각을 마비시켜주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과각성 상태는 심박수가 높아진 투쟁 부피 반응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리 맥킬로이가 각성 상태가 높아진 상태인데 자기가 생각한 거의 샷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로리 맥킬로이는 시합을 하는데 열받아서 채를 부숴놓는다.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 나중에 보면 하다가 아이들 뿐만 아니라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공 안 맞으면 채 찍어버리고. 저는 시합 때 뛸 때 어떤 프로가 티샷을 했는데 오비는 안 났어요. 산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옆에 뱀이 한 마리 앉아있는 거예요. 꽈리 들어가는 채를 가지고 뱀을 막 쫓아가지고 뱀을 좀 튀기는 거예요. 그 뱀이 문제가 있다고. 그 옆에 딱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는 부들부들 저 공 못 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런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와 이거 지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로리 맥킬로이가 채를 부시는 것도 자기의 어떤 각성이 높아진 거를 자기 나름의 표출을 하면서 어떤 풀려고 했던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거로 해서 옆에 주위 사람들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아이들도 대처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드레날린 분비되면서 각성 수준을 높이게 되는 거. 근데 이 각성 상태가 어느 게 적정 각성 상태냐? 박인비 프로는 멋지게 퍼팅 넣어도 아무 거 없어요. 샷하고 굿샷을. 근데 박세리는 그냥 걸을 때 아무 생각 무표정으로 걸어가요. 근데 박세리가 무표정으로 걸어갈 때 박세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우리 세리는 저 표정일 때 제일 집중을 하고 잘 칠 수 있는 상태야.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타이거즈는 어떻게 하죠? 하나 더 하고 완전 퍼포먼스를 하죠. 자기 나름의 각성 상태가 자기의 기준에서는 적정 각성 상태라는 거죠. 그건 인간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각성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자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낮은 각성도 안 좋고 너무 높은 각성도 좋지 않으니까 적정 각성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차트를 왜 넣었냐면 분명히 방금 어떤 우리가 각성 상태가 왜 나타나냐 이게 자율신경계에서 우리 몸이 교감신경계를 촉진되면 아까 같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계가 되었을 때는 각성 상태를 낮추게 되는 그 신체가 높아져도 부교감신경계를 촉진시키면 혈압이 하락되고 반대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분명히 시합을 할 때도 높아지는 각성을 낮춰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낮아지는 각성을 높이게 하는 상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 현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성 상태가 높아지는 경우가 지금 얼마 전에 US 오픈에서 로리 맥킬로이가 퍼팅을 이걸 넣으면 우승했어요. US 오픈에서. 다들 보셨어요. 당연히 이걸 못 넣고 나서 와 이거 뭐지 하면서 했는데 연장에 누구랑 갔냐면 디셈보하고 갔어요. 네, 디셈보랑 연장전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 퍼팅이었어요. 좀 경사가 좀 있었어요. 연장 퍼팅은. 근데 맥킬로이가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 다음 디셈보가 넣으면서 역전 우승을 했죠. 결론은 18번으로 해서 맥킬로이가 이 지금 1m도 안 되는 약 1m 가량의 퍼팅을 넣었다면 그는 편안하게 우승을 냈을 건데 그걸 못 넣으니까 실제로 연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세계적인 선수,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지금 이런 선수들도 이런 지금 각성 상태라든지 어떤 중요한 상태가 있죠. 이 뭐 1m 놓치는 거는 많습니다. 이런 아까 청만자리보다 심하죠. 진짜 너한테 책 봤거든. 진짜.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각성 상태가 높아졌을 때 자 과각성 상태라고 하죠. 적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호흡 훈련, 이완 훈련, 심상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까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잭 니클라우스나 이런 선수들은 자 프리샷 루틴이라는 것도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프리샷 루틴에 호흡을 포함시킵니다.
예로부터 우리 돌을 닦는 스님들도 복식 호흡을 했는데, 자, 제가 긴장되고, 자, 지금 처음 밖에 갔다 긴장되고 들어올 때 어떻게, 자, 긴장 안 해야지.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심호흡을 크게 하죠. 무의식적인 행동이잖아요. 왜? 높아졌다 생각하니까 이 뇌에서는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훈련이라는 거는 복식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뭐 3초 참고 3초 뱉고 뭐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은 지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볼록하게 해주는, 그 다음 숨을 내쉬면 배를 들어가게 해주는. 근데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 모든 어떤 기운들을 다 들이마시고 10초 정도 참았다가 내 뱉을 때는 내 몸에 있는 불안감과 어떤 상상을 하는 나쁜 기운들 다 뱉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높아진 각성 상태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교감 신경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흡 훈련. 그 다음 점진적 이완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점진적 이완 기법은 근육이 딱딱해진 거를 풀어주는 이제 기법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먹을 팔 한번 펴볼까요? 자, 팔 펴서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꽉 쥐고 5초 있다가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부위의 신체를 점진적으로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신체도 그런 식으로 이완을 시키고 수축하는 것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진적 이완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심상훈련. 우리가 심상훈련이라는 것은 시합장에 가기 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시합을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당일 시합 전에 엄마 차 타고 갈 때 그때도 심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심상을 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했을 때 첫 홀에서 뭘 치고 뭐 18홀을 다 도는 상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긍정적인 상상도 할 수 있을 거고, 좋은 노래, 재밌는 노래 들으면서 심상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심상들이 있습니다. 그 심상들도 요즘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박태환이 수영할 때 헤드폰 끼고 뭐 오죠? 또는 뭐 어떤 선수들은 수영장 가서 막 춤을 춰요. 막 헤드폰 막 춤을 춰. 막 춤을 춰요. 왜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자신의 높아진 각성 상태를 뭐 올리든지 낮추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이완시키고 그런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넣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답은 없어요. 뭐 책의 내용 그걸로 하면 잠만 와요. 저도 책 내용을 가지고 저는 입스 논문을 심상훈련으로 제가 입스를 실험을 하면서 심상훈련을 통해서 조금 낮아진 거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심상 그 내용,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전부 잠만 자요. 그래서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심상할 때 너희들이 어떤 긍정적인 심상, 어떤 표현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요하고, 그다음 낮아진 상태에서는 스트레칭 또는 러닝, 줄넘기, 힘 있는 음악 듣기, 낱말 카드 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합장 가니까 어떤 데는 아침에 그 주차장에서 줄넘기 시키고요. 뛰는 애들이. 왜? 잠에서 덜 깨었으니까 낮아진 각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훈련을 시키고, 그런 그 지도자들도 알고 했겠죠? 낮아진 각성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너무 높아지면 또다시 다운을 시키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러닝도 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같은 정보와 다른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 부모님들도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지만 안 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들까요? 자,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진을 본다. 너무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풍경이 느껴지겠죠. 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저 옹골이는 지키지.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정보지만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마스터즈에서 셔플러가 지금 파3에서 뭐 아멘 코스에서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셔플러는 엄청나죠. 뭐 자세로 보면 정말 뭐 약간 아마추어 같지만, 네, 지명 관력의 움직임이지만은
요즘은 뭐 메커니즘이 다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정보를 받지만은 인간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셰플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을 쳤을까요? 저도 만약에 해저드 앞에 이렇게 사람 정말 수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티샷을 한다면 분명히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해저드 이런 거를 생각하고 길러리 보는데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단지 이런 선수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현재 상황만 보고 이런 정보들을 다 각기 차단을 할 수 있는 단기 기억을 넣겠죠. 단기 기억 속에 아까 제가 7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기억 속에 부정적인 거 5개 넣어놨고 긍정적인 거 2개 넣어봤자 부정적인 뇌가 아까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넣어야 되냐? 몇 메다? 바람? 내가 어떻게 공을 구사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넣어야지 되는데, 저기 아빠 보고 있네. 저 앞에 아빠 보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합장에 오셔 보는데 18번에서 이거 파만 하면 프로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 보고 있는데 바로 오비 도둑 떨었어요. 가야카트 9번을 치는 코스에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치면 되는데, 그것도 파5 짧은 데인데, 미칩니다. 같은 정보지만, 아버지라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미쳤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하고 있다가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은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입니다. 자, 마음속으로 어떤 경험을 떠올렸을 때 새로 만드는 것을 창조하고 스스로 조절 통제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심상, 상징적 시연, 시각화 훈련, 이미지화입니다. 자, 지금 네모니 지금 접시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저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시에 레몬을 들고 한 입 비워봅니다. 한 번 더 비워볼까요? 침이 질질 흐르지. 자, 침이 질질 흐르죠. 아이가 지금 아이는 처음에 이 레몬이 이리 신지 몰랐어요. 근데 한번 어릴 때 먹어보니까 신맛을 탁 강하게. 그 레몬 지금 우리 생각만 해도 레몬은 시다라는 걸 왜 생각합니까? 이미 경험되어 있는 게 뇌에서 방금 생각만 해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생각만 해도 60에서 70% 정도 근육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뭐 많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월남전 참전했던 포로가 수감이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자기 골프장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같이 그냥 맨날 골프를 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언더파 치는 상상을 하고 포로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70대를 가까운 스코어를 자기는 원래 100타밖에 못 치는데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왜? 몇 년 동안 생각만 했는데 그게 근육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는 지금 잘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지금 같이 이렇게 멘탈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학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들은 정말 그냥 하나의 그냥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작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가 나중에 엄청나게 불어나서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지 생각만 해도 근육이 만들어지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여기 글귀에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글을 적어놨습니다. 자,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원숭이 생각하지 말고 자, 나 원숭이인데. 자,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원숭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자, 지금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나요?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 자, 분명히 저는 말을 했습니다.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돼지생. 빨간 웅덩이도 생각나고 원숭이 돼지생. 바나나도 생각나고
근데 지금 저는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했지만은 인간의 뇌는 이 언어적인 그 단어, 원숭이, 뭐 오비, 해저드 이런 것들만 생각해. 깃대, 홀컵 이런 것만 생각해. 자, 뭐 실수하면 안 돼? 뭐 쉽게 오비 내면 안 돼? 그럼 오비만 생각해. 자, 너 지금 보통 보면 저기 얘기해요. 뭐 팁박스 올라갔는데 오른쪽은 오비고 왼쪽은 해저드입니다. 오른쪽 헤비는 오비나니까 오른쪽 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오른쪽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했는데 이미 여기서는 자꾸 원숭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생각한 대로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쪽 관련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골프를 접목을 시켜봤을 때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대중치라 이래야 되네. 내가 해야 되는 샷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넣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심리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그런 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잘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원숭이만 생각하는 거지 하지 마라라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플라시보 효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위약 효과라고 있죠. 위약 효과? 위약 효과는 내가 배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는 비타민을 주면서 이거는 배 아픈데 낫는 약입니다. 주니까 나중에 나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타민인데. 그러니까 의사니까 줬으니까 낫는다. 그럼 이제 신체는 낫는다 생각하고 배 아픈 거를 착각시키면서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의 심리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연습을 하고 있어. 자신감이 생겨. 이런 긍정적인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날씨 왜 이래 안 좋아. 내가 치는데 왜 저기 앞에 나무까지 맞았지? 왜 나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짜증나 죽겠네. 하면 할수가 안 돼. 우리 뭐 일반인들 하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내 돈 저거 따먹은 친구 돈 따먹으려고 일주일 열심히 연습해서 공부를 감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필드 갔는데 야, 이 친구가 니 요새 연습 많이 한다며? 그럼 야, 내 공 안 맞아 죽겠어 하면서 뭐 짜증나. 내가 골프 땡치 할 거야 됐다. 이래 하면서 쳐요. 맞죠?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서 얘기해요. 꿀찌를 좀 넣어줘야 돼.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미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해놓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힘들게. 응? 야, 이 샷집에 좀 잘 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이미지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블로프의 개인데, 이것도 짧게 대충 아실 겁니다. 우리가 종 치니까 침 분비하죠? 맞아요. 개가? 맞죠? 왜 지금 제가 이 골프를 하면서 이번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골프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프리샷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리샷 루틴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먹이를 주니까 개가 침을 분비했습니다. 종을 치고 먹이를 주니까 똑같이 침을 분비합니다. 근데 종 소리만 들어도 개는 또 침을 분비한다는 거죠. 이게 학습의 원리예요. 종 치면 밥 주네? 종 치면 밥 주네? 그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의 조건이 지금 상상을 하고 성공, 무조건적인 자극, 스윙을 넣었을 때 무조건 이제 반응이에요. 종소리는 우리가 프리샷 루틴이라는 거를 넣는 거예요. 자, 골프 스윙도 조건이고, 우리 프리샷 루틴이 뭐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티샷을 할 때 종소리 치듯이 내가 항상 어떤 걸 넣어놨는 거예요. 샷 하기 전에. 그럼 샷 하기 전에 이걸 넣으면 이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침이 분비되는 거죠.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을 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맨날 할 때 안 맞으면 어쩌지 막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이미 기억된 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기억된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샷 루틴은 나중에 뒤에 스토리 나오지만은 프리샷 루틴은 모든 거의 선수들이 다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티샷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한번 하고 뒤에서 보고 넣고 자세 잡고 고개 한번 틀고 한 번 두 번 보고 치는 거. 맨날 그런 샷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정보가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이해를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러링 효과는 우리가 이제 잘 친 사람들의 어떤 스윙 동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보기만 해도 뇌에서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못 친 사람들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들이 그런
경우에 일화들도 있어요. 일화들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앞에 샷을 하는 프로의 스윙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른쪽 오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난 안 쳐야지 하면서 그치는데 이미 그 회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프로들이 보면 남들 칠 때 딴 데 보는 경우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심리적인 생리적인 반응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링 효과라는 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는 것도 미러링 효과가 되고 우리 프로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아이들은 그걸 따라합니다. 그리고 TV나 미디어에서 선수들이 하는 행위들을 따라하는 것도 챔피언이 하는 걸 따라하고 나도 그 챔피언과 같은 어떤 행위들이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걸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 있습니다. 2012년도에 30cm 남은 퍼팅 혹시 이거는 그 당시에 안 보셨을 거예요. 제 때는 저는 봤는데 30cm 남았다고 마크 해는 거예요. 김인경 프로가. 김인경 프로 30cm 남으면 우리 보통 보면 뒷사람 쳐야 되니까 마크 해주잖아요. 우승 퍼팅이니까. 정말 쉬운 거 30만큼. 이거 뺀 거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연장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5년 동안 완전히 슬럼프 오고 입수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고 견뎌내가지고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왔다 하는데 그 뒤로 근데 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김인경 프로가 얘기한 게 뭐 백사장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퍼팅 직전에 온갖 망상과 혼란에 빠져서 일종의 공포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60cm밖에, 30cm밖에 안 남은 거를. 시간을 계속 끌면 끌수록 양당에서 긴장과 불안이 나와서 막 뱀이 기어가는 그런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서 얘를 모르겠다고 친 게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 우승이라고 넣었던 걸 그 못 넣어버린 거죠. 얼마나 저도 이거 보면서 그 LPGA에서 우승이 한국선 또 우승하네 하는데 못 넣어버리면 더 황당한 거. 어쩌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입스가 옵니다. 그래서 입스라는 거는 평상시에 쉽게 잘 할 수 있던 것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강하게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딱 자리가 잡혀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신체가 반응을 해서 근육이 딱딱하든 틱장애 같이 손이 온다든지 막 이런 들을 와요. 어떤 사람은 틱장애가 손가락이 탁탁 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 자체가 틀리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생리적으로 화이트 나왔어요. 근육이 안 움직여요. 백스윙도 안 돼요. 우리는 이걸로 더 빨리 진동이다. 그렇죠. 그런 걸 안 하기 위해. 근데 그런 것도 회피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 회피가 되거든요. 입스가 실제로는 입스는 심리기술 훈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제 레드베트하고 휴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된다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심리 훈련을 해서 치유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게 93년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선수들이 입스가 와가지고 입스 때문에 골프를 포기하고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청능적인 성격이 좀 돼야 되더라, 보니까. 근데 지금은 왜 입스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알면 이제는 아까 같다 분명히 입스는 아까 편도체에 강한 기억이 되어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이거를 나는 지금 불안 상태는 나 이거 못 넣으면 어쩌지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바꿔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타나는 거는 위협 상황이 아니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아까 아드레날린은 내가 힘을 내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네 알아챙기는 거예요. 마음챙김, 알아챙김이라는 우리가 그 심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알면 이 대처할 수 있는 신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뱀이 막 기어가는 거 뱀만 봤을 때는 판단을 못하죠. 뱀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장난감 뱀인 거예요. 그런 순간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1m에 나온 퍼팅도 이 상황은 아까 뱀이 아니고 누군가 보고 있는 이런 것도 이 상황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입수도 치유가 아닌 이런 상황을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처입니다. 왜? 치유가 아니고 대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스라는 부분은 어떤 편도체에 대한 두려움의 예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골프 일기 쓰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다 쓰고 있죠? 네. 쓰나. 그러니까 골프 일기를 왜 쓰면 좋냐면요. 골프 일기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어떤 나를 생각하면서 이 감정을 기록하죠. 그 감정을 기록하면서 뇌에서는 정비를 합니다.
우리 뇌가 정리를 하면서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다시 보내주면서 이 골프 일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수첩 같은 거를 선수들이 어떤 걸 꽂아놓고 어떤 시합장에서나 뭔가 이런 거 보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 보면서 뭐 어떤 멘탈적인 걸 적어놓은 김효주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잘할 수 있어 뭐 본인만의 뭐 그 카드 위에다가 뭐 한 문구라든지 이런 거 적어놓으면서 그걸 갖다가 보면서 자기가 이걸 봤을 때 뭔가 잘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공이 갑자기 안 맞았을 때 이 수첩을 들여보는 순간 그때 기억했던 거를 뇌신경계를 빨리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프 일기라는 거는 뇌의 어떤 우리 폴더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에 폴더가 있으면 오늘 내일 이 폴더 있으면 이 폴더가 딱 누르면 그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잘 친 기억의 폴더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는 스포츠 선수들이 되게 많이 하는 심리 그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요. 자, 프로 선수들이 샷을 하는데 다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자, 뭐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이 공을 쳤는데 타핑이 나와서 공이 뭐 떼골떼고 굴러가고 뭐 공이 뭐 뒷땅도 치고 성질이 문제네. 지금 쪼로가 나왔어요. 뭐 우리가 타핑 치는 거.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골프의 한 일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실수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샷을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실수가 나와도 그 다음 샷을 대처를 안 하려고 뭔가 다시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되었어요. 만약 이런 거 치고 나면 그 뒤로부터 되게 왜 뒷땅 쳤을까 하면서 뭐야 혼자서 막 짜증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더 어떻게 뭐 해야지 하면서 뭐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골프라는 거는 실수의 게임이에요. 누가 실수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샷을 대처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하느냐, 그게 골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어떻게 오비 나와도 그 다음 샷을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잘하면, 첫 홀에 오비가 나서 더블을 쳤는데 그 다음 홀을 10개 언더를 쳐가지고 8개 언더를 칠 수도 있고요. 8개 언더를 치다가 뒤에 오비가 났어요. 똑같이 10개를 치고 뒤에 똑같은 수가 8개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첫 홀에 오비가 났을 때 그 다음 잘 치는 건 정말 어렵겠죠. 근데 아까 몇 홀 쳤는데 벌써 저각성 상태가 빠져가지고 아이가 풀을 뜯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뒤로는 다음 시합에 또 성적이 나오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각성 상태를 올려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너네들이 지금 실수를 해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오늘이 이게 다가 아니야.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치. 그런 걸 하면서 골프는 프로들도 이렇게 실수해. 1m 퍼팅. 자, 2m 퍼팅이 PGA 평균적으로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2m, 2023년도에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2m의 퍼팅이 PGA 평균 20 몇 프로예요. 얼마 안 되죠? 정말 얼마 안 되죠. 근데 우리가 2m의 퍼팅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미쳐요. 아이들 못 넣으면 내가 왜 이러지? 선수들도 그 18홀 치면서 20%밖에 안 되는 그 확률을 치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골프는 확률 게임이고 실수의 게임입니다. 누가 실수를 했을 때 커버를 잘 하느냐입니다. 계속 잘 칠 수 없습니다. 맞죠? 그거를 잘 부모님들 아셔야지, 너 잘못 쳤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